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했었던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살다 살다 이렇게 김칫국물 시원하게 들이붓는 사람들 처음 봤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여기저기 사연 들을 때마다 내 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겠거니 했었는데 저도 당해 보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허우대 멀쩡했고 직장도 괜찮았고 그리고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모를 스파크가 뛰는 것 같긴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대단한 착각이긴 했었는데 다들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느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나 저 남자와 결혼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남자한테 목말라 있었나 봐요. 아마 당시 그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왔다고 해도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운 좋게 저희는 둘 다 스파크가 튄 상태였었고 남자친구 쪽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저를 만나자마자 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고요. 운명의 상대를 만났고 드디어 나도 이제는 결혼을 하는구나. 명절 때 식구들한테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친구들 만나면 결혼 언제 하냐.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못하는 거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모를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시금조촐하게 치르는 것으로 합의를 받고 저와 남자친구가 동갑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여자가 남자보다는 사회생활을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건 맞잖아요. 남자친구보다는 제가 벌어놓은 돈이 더 있었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형편보다는 저희 집 형편이 좀 낫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돈에 쪼들려 본 적 없었고 조금 사는 집인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집안의 내부 사정이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들에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재산을 똑같이 물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 결혼한 오빠한테 해준 만큼 제게도 그래주신다 말씀을 하신 분들이었었죠. 요즘 세상에 남자가 꼭 집을 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없지만 그래도 능력이 그나마 있으신 저희 부모님들은 오빠 결혼할 때 집을 해주셨고 오빠 해줬으니까 당연하게 저도 해주신다. 그리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 외에 자신들이 읽어놓은 재산은 만일 회사를 물려받겠다 한 뒤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베네핏은 줄 수 있어도 만일 각자 갈 길 가겠다 하면 결혼 이후엔 일절 지원이 없을 것이다. 니들 먹고 사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다 라고 강경하게 말씀을 하시곤 했죠. 아버진 본래 오빠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길 원했으나 오빠는 자신의 길을 찾아 일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 오빠는 뮤지션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내 회사를 이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을 하겠답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 예술 쪽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저리 말을 하니 집안이 발칵 뒤집히긴 했었죠. 왜 TV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 중에 어디 대학인데 그걸 관두고 노래를 한다, 연기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머리로? 왜? 공부한 게 아깝다. 저건 국가적인 재능 낭비 아니야? 저희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로 골치 꽤나 썩었었는데 결혼하고 뭐 사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솔직히 희망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진 않으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였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이 끝이다. 그리고 나서는 니들 살 길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 아마 오빠한테 받은 상처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신 듯한데
안타깝게도 저 또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으니까요. 암튼 저희 집안 내부 사정은 이랬고, 결혼할 때 저는 집 한 채를 약속받았어요. 오빠도 해줬으니까 저도 해줘야 한다는 게 부모님의 입장이었죠. 저는 든든했죠.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때도 집은 해결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죠. 형편 그렇게 좋지 못했던 남자친구 집이었는데 부담 주지 않아서도 되었고 으쓱한 마음도 들었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도 너무 좋아했었고 고마워하기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럼 부모님이 집을 정말 해주시는 거야? 결혼하신 형님은 얼마짜리 집을 해주셨는데? 뭐 좀 속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 아니 이런 여자였다니. 나 정말 자기가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의 딸인 줄은 몰랐었어. 그거 바라고 만난 건 아니었는데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나 보자마자 결혼 이야기 한 거였었구나.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박이네 정말. 뭐 떠벌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만나면서 바로 결혼에 초점을 맞추긴 했었잖아. 그런데 결혼하면 이것저것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집 아니겠어? 그래서 미리 말을 한 거야. 집 걱정은 말라고 말이지. 대신 집은 마무리가 되었으니 나머지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해야겠지? 그리고 있는 집 딸 아니야. 이것까지만 해주시고 나면 우리 부모님 그랬어. 더 줄 거 없다고. 그러니까 바라지는 마. 만일 결혼하고 나서도 바라면 아마 우리 부모님 줬던 것도 빼앗겠다 하실걸? 만만하신 분들 아니거든. 웃으면서 행복한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인 집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입방정을 떨어서 그리 된 거라고요. 네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바라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빌미를 제공한 거라고 하는데 그럼 결혼할 사람인데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사이인데 꽁꽁 감추고 있어야 했단 말인가요? 말에 너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뭐 그 사달이 나고 말았는데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간 날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줄 알았었고 좋은 이야기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남자친구네 사는 것이 영 형편없다는 것을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 아시나요? 자꾸만 너무 누추해서 너무 낡아서 너무 가난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으면 처음엔 무안해서 저런가 보다 싶다가 나중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다 알고 있는데 말끝마다 저런 소리 하는 건 무슨 의도지? 라고 오해를 하는 거? 딱 그런 형국이었는데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 날 저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악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만일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못 믿을 것 같긴 하거든요. 치우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지를 하고 바라는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었고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는데 미안하다. 가진 게 없어 면목이 없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누추하게 사는 모습 보여? 참 그렇다. 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에 앞으로 호재가 있을 만한 곳에 살면서 좀 사람답게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래 결혼할 여자가 인사를 가면 둘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평생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집에서 이런 누추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집에서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아닌가? 하나요? 만일 한다 치더라도 저는 그 말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곱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제게 떠넘기는, 그래서 자기도 그 덕을 좀 보고자 하는,
김치국물 신나게 들이키는 아줌마의 모습으로만 비춰졌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오해를 하면서 들은 건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든든한 아내가 되어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 그리고 집은 내가 다 알아봐 뒀어. 우리 아들 직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갤러리 하신다고 들었는데 TV에서나 보는 그런 집안의 딸인 듯하네. 고마워. 너무 잘 됐어. 우리 아들이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이런 복을 다 받네. 우리 아들도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질 못했었어. 우리 아들 내조 잘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들 잘 살게끔 옆에서 잘 도와줘.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엄마 무슨 그런 말 하고 그래요. 아들 뭐 어디다가 보내요? 우리 자기가 오해하겠다. 엄마 꼭 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 같잖아. 뭘 떵떵거리면서 살게끔 해달라는 말을 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야. 기우는 집안일수록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고. 뭐 이제 집도 다 봐뒀겠다. 결혼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집 식구 된 거나 다름없잖아. 그리고 그 아버지 회사 거기는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니? 그 좋은 회사를 물려받지 않는 것도 좀 아깝기도 하고 요즘엔 그렇다잖아. 자기 사업을 해야 끝까지 살아남지. 40대만 돼도 뒤처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사업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할 거 없을 때 우리 아들이랑 같이 운영하면 되잖아.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봐둔 집은 이번 주에 가서 좀 봤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자고. 니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니까 니들 마음에도 들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 마음엔 아주 그냥 쏙 들어. 우리 아들이 그런 곳에 산다는 상상 자체만으로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집이거든. 시간 빼두거라. 같이 가서 다시 한번 보게. 알겠지? 어떠세요? 자신에게 뭘 해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오직 남자친구 이야기만 하긴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남자친구 이야기만 하지만 나중에 본인 이야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자꾸 저한테 남자친구의 뒷받침이 되어줬으면 한다는 저 불순한 의도가 섞인 말도 그랬고 왜 본인이 집을 봐두었을까요? 게다가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았으면 한다니 인사를 했을 뿐이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저의 인생까지 설계를 해준다고? 우리 부모님도 안 하는 간섭인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제가 제 인생의 간섭을 받고 앉아있더라고요. 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콩깍지가 벗겨진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는데 얼른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더라고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듣고 있는 건데 제가 동의를 한다는 식으로 알아들은 건지 계속 제게 대답을 요구하는데 그냥 곱게 요구를 했으면 그냥 인사 잘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요. 너는 왜 어른이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 라고 말이죠. 갑자기 언성을 높이니까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뭐지? 가진 거 하나 없고 누추한 곳에 나를 이렇게 앉혀놓고 뭐가 저리 당당한데? 게다가 소리까지 지르는 거지? 싶더라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답을 하죠. 지금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참 말 애매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 주라는 건데 나보고 아들 뒷바라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 그런 건가? 좀 뻔뻔하시네. 집도 알아봐. 게다가 우리 아버지 사업시도 물려받았음 해. 인생 설계까지 해줘서 고맙긴 한데 지금 오바가 아니라 육갑을 떨고 있는 건데? 모르시나 보네? 야, 너는 왜 지금 가만히 있어? 니네 엄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너도 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오바에 육바하고 있는데? 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너도 안녕해야겠다. 잡아대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자기 엄마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냥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을 뭐 그렇게 귀 쫑긋 세우고 듣는 거냐고
그냥 하는 말인데, 아들 가진 엄마들이 다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길래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했습니다. 네 엄마만 아들 있냐고. 우리 엄마도 아들 있는데 우리 엄마는 전혀 니네 엄마처럼 굴지 않았었다.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보모를 원하는 그런 분인 듯한데 딱 보인다. 니네 엄마 바라는 거 엄청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집을 알아봤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버지 사업체까지 들먹여? 내가 니네 집 사람 된 것도 아닌데 진짜 오바이지 않냐고. 이건 무식하고 배움이 짧아 하는 말이 아니라 인성이 글러먹은 거라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아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인데 지금 니네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남자친구랑은 보기 좋게 헤어졌죠. 결혼하면 제가 미친 짓 하는 건데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게 맞다 판단해서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어이없는 예비 시어머니? 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람한테요. 그 얼굴이 아직도 똑똑히 기억이 나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도 되는 거 마냥 대답하라고 했었던 그 얼굴이요. 뭣도 없으면서 참 웃기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되었던 거였는데 꼭 저러더라고요. 저도 입방정 떨긴 했지만 저 아줌마가 한 수 더 위 아닌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